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의 없이 갑자기 툭 튀어들어오셔서. 아니, KB 하면서 살짝 이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길래, 네. 아, 이거 도와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네, 아예 언제든 반갑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약간 네. 컨센서스가 네. 저 발표치가 시장의 컨센보다는 조금 하회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고요. 한 1조 7천억, 1조 8천억. 작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한 2, 3천억이었는데 올해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세게 본 거죠. 그래서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 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주간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 4천억까지 올해 영업이익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살짝 미스할 것을 이미 애널리스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정치를 계속 낮춰왔었고 아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 따라서 더 낮출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 이제 계속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낙폭 과대 성장주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옮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혹시라도 큰 변동성이 있거나 뭐 이슈가 있으면 제가 이번 주 주간진 시황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우리 김혜님 일요일 8시죠. 일요일 8시 주간진 시황에서 네, 또 이 내용들 다뤄주실 거니까 그때 또 실시간 채팅하시고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네, 네네.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네. 거기에 하나 더 네. 배당을 준다. 아까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주가 배당을 준다는 거는 내가 번 돈 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위해서 할 만한 사업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할 만한 사업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 너무 이제 안 좋게 보는 거고 원래 잠깐만요. 입안에 자꾸 뭐가 아니 이 예의 있는 방송에서 지저분하게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왜 자꾸 입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죠? 머리카락이 그래서 뭐. 하나 빼냈는데 또 머리카락이 이상하네. 뭐 제가 매일 아침을 안 먹고 이 방송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자꾸 먹고 싶나 봐요. 이게 뭔가 뇌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배가 고프니까. 네, 그런. 자, 보통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이끄는 버커셔웨스는 배당을 주주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저도 네. 이제 버커셔웨스 주식을 한 주 전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존경했던 분의 주식을 한 주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주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배당 주는 것보다 다시 그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 그렇지,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워렌 버핏은 보통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컨셉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네이버가 사실 네이버 랩스라고 이번에 로봇 관련주로 또 사실 네이버를 엮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배당을 주는 이유는 저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일정 부분 주주들한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약간 생각해주고 챙겨준다라는 컨셉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규모 자체가 배당을 뭐 엄청나게 대규모로 회사의 자본을 많은 비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면 뭐 이슈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좀 주주 뭐 친화적인 정책을 약간 하는 게 아닌가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럼 글로벌 지표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새벽에 근데 문득 제가 느낀 네네. 게 우리 키메님이 참 옷차림에 예민하신 분이라 네. 매일 옷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틀 이상 같은 옷을 입은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3일째인데 하얀 와이셔츠? 야, 이거 조금 없어 보이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백인데 이거는 좀 해봐요. 고백을 해도 돼. 우리 가족 내가 남자한테 고백받고 싶진 않은데. 아니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고백을 네, 하면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네, 실망하실까? 혹시 쫓겨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그래도 한 번씩 입는 옷들 중에 약간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세탁을 맡기니까 이게 한 장당 작게는 3,000원에서 한 장당 5,000원을 하더라고요, 세탁 비용이. 네. 약간 분류를 약간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와이셔츠는 잘 아시겠지만 980원. 이거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번 주까지만 조금 긴축 개정을. 저 1,000원씩 1,000원씩 보조를 해드릴게. 마음 놓고 쓰세요.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5,000원짜리 5장이면 한 달에 한 주에 25,000원이 그 세탁 주니까 그 조금 뭐 거시기 해서
이번 주만 약간 긴축 재정으로 제가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냥. 네. 아, 그래요? 다음 주에는 어디 뭐 뒷돈이 좀 들어오시나요? 아, 들어오는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3일 동안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아, 그래서 다음 주는 변화를. 아니, 괜찮아요. 원래 우리 그 샐러리맨들의 이게 그 유니폼인데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달려가 볼까요? 솔직한 고백을 드렸고요.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장 이야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주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어제 중국 시장은 살짝 반등을 줬습니다. 0.6%, 7% 정도 반등을 줬는데 위안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의 살짝 강세 흐름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불안한 이야기들은 조금 나오고 있지만 환율은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 보시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위로 막 치고 7위안을 넘어간다. 야, 이러면 이제 중국에 뭔가 이슈가 터졌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에 제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15레이트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해보는 사이트 알려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중국의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중국에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까지 환율 쪽에서는 이번 주에는 좀 평온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비트코인은 오히려 약간 한 단계 오늘 조금 내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23,000선을 하회해서 오늘 새벽에 좀 시세가 움직이는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새벽에 제가 한 3시 정도에 이제 잠이 깨가지고 이렇게 뉴스 체크하면서 보는데 대부분 다 이제 영란은행 이슈가 다 뭐 언론에서 이제 속보로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BOE라는 것이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괜찮나요? 발음 잉글랜드. 아, 네. 굿. 네. 잉글랜드가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인데요. BOE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50bp의 금리를 올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근에 올린 금리가 1995년도면 제가 대학교 입학했던 해거든요. 95학번인데 저는 그때 이후로 최대폭으로 영국의 이제 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8대1로 50bp 인상을 했다고 하네요. 한 명은 25bp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다수로 저렇게 금리를 올린 부분이 가장 이슈였다. 근데 경기 침체가 뭐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런 내용도 발표하면서도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을 때 참 물가 잡는 것에 되게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 그래서 영국의 기준금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새벽에 가장 뭐 큰 이슈였는데, 유로존의 영국과 관련된 유럽의 오늘 주가는 별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1.5%로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유가 90을 진짜 마디 지수인 90을 깨고 내려가는지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뭐 하루 만에 바로 깨버렸네요, 그죠? 네, 원유 선물이 88달러까지 제가 한 5시 한 20분인가 5시 반 정도에 제가 캡처한 수치인데 88달러 정도 수준으로 원유 선물이 이렇게 배럴당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노이즈가 계속 이 원유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도 뭐 항공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를 많이 쓰는, 그죠? 항공주라든지 뭐런 또 운송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조금 그래도 숨을 좀 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화학 업종이 아직까지는 어제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거래량 실으면서 뭐 양봉을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이는지 그런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미국 내에 우리 기름, 가솔린 가격을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 가솔린 가격을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드렸던 때가 아마 요 정도 때였던 것 같고요. 자, 이제 고점을 찍고 가솔린 가격이 5달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레벨이 좀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이거 유가가 하향 안정화만 되면 가솔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 기준으로 8월 초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4달러까지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저점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 때문에 물가는 앞으로 조금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감은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참고 삼아 이제 자료가 이제 우리 자료실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 좀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일 그러니까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별로 얼마나 이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중동 쪽이고요, 여기가 북미, 그다음에 여기가 러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역별로 크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러시아가 이거를 막으면 이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데가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영역이 되는지 한번 요거는 참고 삼아 자료실에 올라가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출연진들이 사용하시는 이 모든 자료는요, 지금 네. 링크 올라갔죠? 파이로 모니터 자료 다운로드. 여기 클릭하시면은 그냥 카페 가입하시고 그냥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유가가 오는 이제 그 부분을 자극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이제 물가에서, 오늘 이제 영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제는 경기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관심 포인트가, 그죠? 이제까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막 움직였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막 긴축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앞으로 좀 안 좋아지는 그 부분이 되는 거 아니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 없고, 최근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온 것처럼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따가 또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니까 또 이제 우리 미국의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또 오늘은 안정을 내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2년물도 좀 내려왔고요. 10년물도 지금 보시면 다시 2.7까지 올라가다가 오늘 2.67까지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30bp 가깝게 이제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는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이게 나타나니까 자꾸 경기 침체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년물과 30년물도 이렇게 금리 스프레드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 트렌드 검색을 통해서 리세션이라고, 이게 경기 침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리세션을 경기 침체라고 하고, 요거죠. 이거죠. 네, 제가 깜짝 놀랐어. 광고 받은 건 아닌데, 협찬 그냥 갑자기 제 뒤에 요게 생각이 나서, 리세션. 바로 요 책입니다. 이 문구가. 리세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글로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지, 구글 트렌드 검색 빈도가 이 검은색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검색 빈도가 거의 아주 높게 치솟은 거 보이시죠? 쫙. 근데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때가 그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갔었죠. 지금 보시면 비슷한 수준까지 여기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이죠. 지금이 구글 트렌드 검색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금융위기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위기, 팬데믹 때 그때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리세션에 대한 검색 빈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여기는 동네 아줌마라고 이제 표현해 놓은 건데, 요거는 제가 표현한 건 아니니까 혹시 저 아저씨, 아줌마들을 오해하시, 속상해 하실까 봐. 아줌마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리포트에 있는 내용이라서. 뭐라고 부르죠? 사모님? 사모님? 주부님? 주부님? 아무튼, 예. 누님? 누님. 그러네요. 저한테는 누님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 누님들은 너무 속상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리포트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들 다 경기 침체 요즘 온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들 누구나 떠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침체가 온 적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방송에서도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올가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들 이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2008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사실 저렇게 부동산 관련된 파생 상품이 터지면서 올지 모르고 갑자기 저렇게 온 거거든요. 리만 무너지면서.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도, 제 주위의 직원들도 다 그래요. 경기 침체 오는데 무슨 방송 나가서 할 말 있냐고 요즘 맨날 그러거든요. 저한테. 많잖아, 그래도. 그래도 저는 할 말을 찾아내니까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를 경고를 했는데 온 적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동네방네 경기 침체를 떠들 때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침체가 오히려 정점을 부근이었던 경우가 많았으니까 왜 이 노란색이 S&P가 최대 하락폭을 겪었던 거거든요. S&P 500이 많이 빠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미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한 앞으로 올 거야라고 막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정점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 KB증권 자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를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유로와 이제 달러와 움직임을 한번 보면 유로화는 1.015 정도 수준에서 오늘은 1.24를 다시 넘어서서 오래간만에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무튼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오늘 달러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건 우리나라한테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유로화가 강하니까 달러화는 이렇게 다시 106 아래로 105 수준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떨어지니까 최근에 우리 외국인들 뭐 매수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오늘도 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게 되네요. 자, 어제 이제 우리 환율 한번 흐름 보시죠. 환율이 볼린저 밴드 상단부를 넘어섰다가 살짝 걸쳐서 끝난 모습입니다. 1310원대에서 아주 큰 변화가 없이 1310원대에서 뭐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어제 정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1300원대 초반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원화가 가치가 강세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유로화 약세, 유로화의 강세, 달러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최근 흐름을 좀 이어가기를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따가 출발할 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호주도 마찬가지죠. 이머징 마켓의 대표 통화인 호주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하루 동안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미국 그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됨에도 하이힐드는 하락했으니까 우리는 하이힐드를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제가 4.54였는데 오늘은 4.55니까 요거는 뭐 거의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하이힐드는 미국의 혼조세로 끝났는데 하이힐드도 그냥 보합권에서 오늘은 차분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가 4.77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에 하이힐드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주간 단위로 제가 말씀드리는 주간 찐시황에서 하이힐드 주간 스프레드는 아마도 지난주에 이어서 4주 연속으로 아마 하락하는 안정을 찾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나스닥입니다. 뭐 강해요. 최근 들어서 뭐 양봉이 계속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뭐 양봉만 좀 너무 나타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음량의 조화, 그죠? 남자 여자가 골고루 섞여야지. 그리고 여당도 한번 야당도 한번 이렇게 정권도 골고루 이렇게 교체가 돼야지 좋은 건데 뭔가 당황하신 듯한 뭔가 말이 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음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음봉도 하나하나 살짝 섞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살짝 음봉을 약간 만들어도 괜찮은데 뭐 마지막에 힘을 냈네요, 나스닥이. 예. 네. 그 김혜님 그거 하나 부탁할게요. 네. 그 우리 주간진 시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국 증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바닥을 찍고 중국 증시의 상승폭 쭉 올라가다가 다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상승폭에 대해서 이 나스닥하고 비교해서 네. 만약에 나스닥도 그런 흐름을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 좀 비교해서. 바닥 대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느낌상 그 중국이 선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 거기도 먼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 네네네. 후에 바닥 찍고 상승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니 네. 만에 하나 그런 패턴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네네네. 어떤 시나리오가 포인트가 나올까?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나스닥도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3주 연속으로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미국 흐름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업종판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업종판은 좀 오늘 혼조세로 끝났기 때문에 업종의 등락도 상당히 이제 혼조세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 업종이 역시 오늘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 업종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성장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오늘 성장주들은 양호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존 그죠? 뭐 그리고 뭐 테슬라, 강보합, 메타는 1% 정도. 반도체 쪽에 AMD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5%,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 성장주들이 그래도 이렇게 시클리컬 업종보다는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그림이 특징적이었고 월마트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네. 4% 정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 월마트가 감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조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로 이제 ETF 쪽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오늘 초록색으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반도체 섹터고요. 왼쪽이 반도체 섹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숏은 빠졌고 레버리지는 올랐죠. 근데 그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가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죠. 헬스케어.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헬스케어 업종, XBI, 이게 이제 생명과학, 바이오테크 쪽이고, IB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생명과학 쪽, 바이오주들이 오늘 섹터 ETF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차트 바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보시면 XLE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골드 마이너, 금 관련된 광업 관련된 ETF들 뭐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시장에 이제 좀 포인트 중에 하나로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그래프에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면, 성장분의 가치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치 쪽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 가치주들이 강할 때가 그래프가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분모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 상대적인 강도가 강할 때 이 그래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게 가치주가 상대적인 강도가 강하다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른쪽 끝을 보시면 지금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락하는 거죠. 하락하니까 성장주들이 상대 강도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7월 마지막 주 찐시황에서도 제가 8월 달은 좀 낙폭 과대 성장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글로벌 흐름이 딱 이렇게 지금 약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약간 그런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바이오가 대표적인 가치주인가요? 성장주인가요? 예, 대표적인 성장주. 네, 성장주잖아요. 바이오는 그죠? 이거 가치주로 뭐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기엔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성장주의 성장주죠. 네, 찐 성장주. 네, 뭐라 보시는데 오늘 XBI 조금 전에 상승한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전고점을 최근에 이렇게 행보하던 박스권을 뚫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치고 나가는 바이오 ETF가 5.5%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는 테마가 우리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우리나라만 강한 테마는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어쨌든 바이오 ETF,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짤이 다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야, 지금 침체 온다면서 동네방네 다 그죠? 실무 경제 이제 안 좋고 망한다고, 올림픽 바이오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거 취소된다고 연기한다 그러지, 실업자 증가한다 그러고 원유 가지고 여기는 개싸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이런데 도대체 왜 요즘 자꾸 주식이 올라가는데? 그럼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천진데 지금.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라고. 천지 빽가리? 네, 이게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슈들이 천지 빽가리인데 왜 지금 시장이 좋아? 뭐 이렇게 아마 경상도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주식하시는 분들 많은 대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해를 잘 못 하시죠. 그죠? 예, 뭐 안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왜냐면 지난번에는 이 똑같은 이유로 네. 급락을 했는데 네, 이번엔 똑같은 이유로 네.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들 조금 막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게 이제
EPS 곱하기 퍼잖아요. 그거 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많이 빠지면 많이 빠져서 많이 싸지고 더 이상 뭐 빠지긴 어렵고 뭐 이런 환경이 되면 낙폭 과대로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인가 이게 다시 인식 강세장으로 진입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저도 사실 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네. 베어마켓 랠리라면은 이게 지금 거의 이제 그쵸, 고점인데 끝물 아닌가? 끝물인데. 네, 그게 지금 너무 어려운 거죠, 다들. 근데 또 우리 증시 경험 중에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다 보면은 또 망한다. 그렇죠. 그럼 이럴 줄 알았는데 계속 가버리면 이걸 또 걱정하는 거죠. 일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으로 딱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런 것들을 꺾여봐야지 베어마켓 봐. 그때가 베어마켓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은 시장에 좀 순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올라간다고 해서 야, 안 좋은 거 천진데 올라가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난 여전히 주식 안 하고 그냥 기다릴 거야. 이래봤자 올라가는 내내 이제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는 좀 시장에 순응해서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이 짤을 가지고 한번 어제도 저도 한번 해봤고요. 자, 최근에 뭐 저는 시장 지난번에 우리 7월 29일 날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에 어제도 우리 쇼커버 뭐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핵심은 지금 성장주들이 대부분 공매도가 비중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뭐 공매도 공격이 시작이 되니까 정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쇼커버도 일정 부분 좀 있지 않나. 그다음에 핵심은 미국의 금리가 안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네이버를 괜찮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금리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움직일 환경이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 공매도까지 겹치니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료가 7월 29일 날 우리 자료실에 아마 다 올라가 있을 텐데 이 종목들 올려드렸던 종목들의 최근 주간 수익률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종목들을 잘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빨간색들 종목들입니다. 특히 7%에서 최근에 이 비중이 컸던 종목들이잖아요. 공매도 비중이 컸던 7월 29일 날 올려졌던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위메이드, KMW 이런 종목들인데 이들이 주로 쇼커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공매도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쇼커버인 거죠. 공매도 많이 해놨는데 이제는 걷어들이는 차익 실현하는 부분을 쇼커버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와 최근에 이 비중이 바뀐 종목들이 있나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LNF 4.1%였는데 그때는 지금은 3.9%로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 위메이드도 3.8%였는데 3.5%로 줄어들었고 에코프로도 최근에 주가 좋잖아요. 그죠? 3.6에서 줄어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7월 29일 날 올려드렸던 그 자료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공매도 잔고율을 뽑았고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그래서 자료실에 올라가면 요 공매도 상위 종목들 리스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주간 수익률을 뽑아보니까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빨간색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특히 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보시면 두 자릿수 상승률이 많죠. 그 위메이드는 어제 뿜었죠? 네, 위메이드는 어제 뭐 25% 올랐는데 이번 최근 5일 동안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 대주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합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공매도 잔고가 좀 높은 종목들이 최근 주간 수익률이 좀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간 상승률이 한 3%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평균 수익률이 한 7%예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올랐고 특히나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더 많이 올랐으니까 당분간은 시장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오늘 올라가는 이 자료실에 올라가는 이 데이터를 가진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계속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데이터는 우리 가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언제가 끝일지 이런 부분들은 참 정확하게 우리가 뭐 딱 찍을 수는 없습니다.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당분간 이 트렌드가 이어진다라면 낙폭 과대 성장주에 대한 쇼커버의 환매수 트렌드가 이어진다라면 이들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요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이제 업종 지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제도 외국인들은 2천억을 샀습니다. 2천억 샀고 장중 내내 이렇게 사는 모습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지수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안 보였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뭐 이렇게 지수는 보합권 정도 등락이었고요. 자, 코스닥도 어제는 오래간만에 1,300억을 샀어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서 1,300억 샀고 코스닥이 어제 또 1% 이상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잘 됐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고 반면에 기관들은 별로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고 네, 그런 모습. 네. 근데 그 조금 전에 그 김혜님이 말씀하신 그 공매도 지금 청산, 왜냐면 봐도 청산이 많이 안 됐거든. 그 얘기는 근데 청산을 그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상승했다 네네. 그러면 청산 비중이 확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네. 그 자료 꼭 다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관심 종목에다 좀 네. 올려놓으시고 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어제 이야기 나눈 매니저랑 제가 이게- 이야기 나눈 한 가지만 예, 요거 하나만 더. 네. 저 PD는 다운로드 이 자료실 주소 좀 다시 한번 올려드려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네. 한 가지만 요거 방금 대표님 해주신 거 추가 부연 설명해드리면 제가 어제 모 매니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매도 상위에 있는 게임, 바이오 이런 것들을 펀드에서 비중을 다 낮춰놨는데 갑자기 이제 튀어오르니까 그 우리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네. 전체 글로벌리 네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다 현금만 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야 이때가 바닥 아니냐 제가 그래프 그려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HLB를 하나 케이스를 이야기를 어제 막 하던데 야 이게 시총에서 거의 코스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튀어서 올라가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지수를 그래서 급하게 막 좀 이걸 따라가야 되는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이 공매도 쇼커버만 살짝만 들어와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지금 안 들고 있거든요. 빈집이라서 조금만 들어와도 막 탁탁탁 튀는 그런 가벼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제가 어제 이야기 나눈 거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코스피 쪽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코스피 쪽을 사고 있는데 어제는 카카오를 한 700억 정도 많이 샀고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뭐 카카오 광고 관련된 이야기, 오픈 채팅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와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가 다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올라올 수 있을지 뭐 저도 뭐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어제 카카오를 가장 많이 편입하는 모습이고 시총 대형주로서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는 최근 꾸준히 매일 어쨌든 일정 부분은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CATL 어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사고 있고 SDI까지 뭐 CATL이 증설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보류를 한다라면 우리나라 셀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유가가 이제 빠지면서 유가 관련해서 조금 플레이 성격이 있는 종목들은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조선과 관련된 뭐 이런 에너지 섹터들 조정 받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또 이제 현대미포는 200억을 또 다시 더 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 한 200억 이상 규모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드렸고요. 야, 외국인 순매도 쪽을 보면 야, 포스코가 좀처럼 그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못하는 수급 쪽으로도 그렇고 그죠? 이 300억 가깝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온 모습이 특징적이고 어제 우리 S-오일 이야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S-오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S-오일도 어제 130억을 팔면서 어제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미국의 뭐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3%에서 4%다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을 어쨌든 우리 섹터도 동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 부진한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다음 뭐 OCI, LG화학 이런 종목들 또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외국인 순매도 금액 상위에 있고요. 자, 순매수 금액 코스닥 쪽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있던 그 공매도 상위 위에 있던 종목들, 잔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시죠? 네. 위메이드, 뭐 심텍, HLB 이런 종목들이 다 공매도 오스코텍, 펄어비스 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들도 플레이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들이 어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많이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급등한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요즘 엔터주들 조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엔터주 쪽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나왔어요. 페이팔이라고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이 한사결하고 비슷한 결제에 관련된 업체인 페이팔이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거든요. 이번 주 실적도 괜찮았고, 그래서 NH 사이버 결제도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는데 외국인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거기에서 해버리는 모습이고, 어제 신규 상장 종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세비캠이라고. 어제 저게 또 네. 쭉 불을 뿜었다고. 장중에 쫙 올랐다가 밀거리 쭉 따라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편입되어 있던 기관 투자가들은 일부 비중을 다 바로 첫날 비우는 모습. 하여튼 신규 상장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수들의 영역, 그런 것 같습니다. 고수들의 네네.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공모주들은 상장되고 6개월 정도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때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년 이상 봐야 된다고. 아, 많이들 1년도 하더라고요. 보시군요. 네.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후에 차라리 선수가 아니라면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도 크니까 그치? 그런 이야기들이 위험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변동성.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시가총액을 감안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들을 매수 강도로 보는 건데요. 딱 어제 섹터가 눈에 띄게 보이네요, 그죠? 소프트웨어와 게임. 네, 일반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게임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완구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순매수가 좀 잡힌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요거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로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완구. 옛날에 손오공. 네네, 오로라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오로라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IMF 시절에 우리가 환율이 높았던 시절에 있잖아요. 그때,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 좀 강남에 부동산 오로라 사옥이 있거든요. 삼성동인가 역삼동인가 어디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동산을 참 매입해서 잘 지금 부동산 부자가 돼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주로 완구를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나 미국 쪽으로도 이제 완구를 만들어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완구 업종이 잡혔길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적 이번에 나오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한 곳에 또 부동산 사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그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러한 기업이고, 환율이 높을 때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국에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주 값비싼 완구를 많이 사기는 좀 어려웠고요. 근데 오로라가 만드는 완구나 이런 장난감들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좀 그냥 중저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재밌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참 완구 회사들 이름들은 참 뭔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참 아이들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손오공, 오로라. 네, 오로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유튜브 채널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맞죠. 잘 하죠. 많이 네네. 활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글로벌리 확 클 수 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네. 자, 뭐 유튜브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채널들이,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장난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장난감 관련해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과연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 방송을 하고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 그러니까 내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잠깐 우리 키메님 중간 선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눈높이에 맞춰서 잘하고 있다 1번. 부족하다 2번. 뭐 2번도 너무 성인스럽다 3번. 2번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속이 타서 지금 물을 마시는 우리 키메님.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본전도 못 거치는. 근데 네. 늘 항상 고민해야죠, 방송하는 네, 그럼요. 입장에서는. 우리 네. 계속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서 네. 계속해서 우리가 눈높이에 맞게 네, 네.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실력 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뭐 저 혼자 떠들어 모셔드려야지. 네, 저 혼자 떠들어서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예, 가족 여러분들도 눈높이에 맞고 소통도 돼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안 될 건데요. 앞으로 계속 지금은 안 되고 자신이 없네. 2번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번이 많기는 해요. 압도적인 1번. 이것도 김혜님 또 오늘 이것도 잠 못 자겠네. 땀이 확 나요, 땀이. 자, 그래서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드렸는데 이제 양극재도 많이 기술 발전했고 이제는 음극재에 대한 이제 화두가 높고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주 초반에 11만 원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가 좀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이 플레이가 계속 대주전자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매수하는 그런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탄력성은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엇갈릴 때 제가 기관 쪽에 비중을 좀 더 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제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에코프로가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혹시나 이번에 폐배터리 사이클을 보고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기관들은 에코프로를 여전히 이렇게 매수 강도로 강하게 어제도 편입을 하는 모습이네요.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 SMCNC입니다. SMCNC가 이제 SM 계열사인데 여전히 매수 강도가 세게 좀 들어오는 모습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모펀드는 K옥션이라고 경매 관련된 쪽이죠. 네. 아니 투표가 너무 공산당 같아가지고 압도적 1번. 그래요? 그러면 뭐 4,950만 표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물줄서 울어. 감동받은 우리 김혜님 눈물 흘리는.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사모펀드 매수 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SMCNC가 연속으로 지금 사모펀드가 계속 담고 있거든요. 네. 연속으로 사모펀드가 매수 강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바이오와 뭐 이런 게임 쪽 상대적으로 최근에 안 오른 쪽으로 많이 이제 자금이 좀 들어가서 좀 쉬어가는 그림이었는데 SMCNC 쪽으로는 연속으로 사모펀드가 좀 담고 있으니까 장중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M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라든지 뭔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모펀드가 담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움직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진에어를 담기 시작한 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네. 이게 이제 항공주. LCC잖아요. 네. 저는 뭐 화장품도 그렇지만 항공도 여전히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만약에 빠져주면 당연히 항공유는 우리가 아주 품질이 좋은 이제 원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유가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져 주면 어쨌든 원가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따른 단기 모멘텀 플레이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제 LCC가 좋아질 것인지 뭐 그 부분을 더 이제 사모펀드가 어떻게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자이지 않을까.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탁비용이 아까워서 와이셔츠를 3일 연속 지금 입고 있잖아요. 대부분 똑같은 걸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이거 다른 거예요. 매일 다른 겁니다. 그치. 왜냐면 20장을 제가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일 제가 같은 거를 제가 입지는 않겠죠. 근데 하얀색을 10장을 사놨어 보니까 매일 똑같은 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세탁 비용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를 제가 더더욱 못 타는 거죠. 더 비싼데. 그래서 과연 항공 쪽에서 비행기를 여러 번 이렇게 특히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탈 수 있을까? 아까운 아시아 영역이라도. 그래서 LCC 쪽은 그 부분의 숫자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 부분 있고요. 자, 위메이드 사모펀드가 위메이드를 어제 좀 담은 부분 이따가 조금 체크를 해보고요. 자, 연기금 쪽입니다. 연기금은 이제 SPG 제가 제일 로봇 관련주로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PG죠. 그래도 연기금이 로봇 관련주를 산다면 SPG를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적이 있고 숫자가 있고 밸류에이션 평가가 가능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SPG 쪽으로는 최근에 뭐 조금 올랐다가 쉬어가고 있는데 담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고 SM은 어제도 연속으로 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KCC라는 종목이 요거 조금 특이한데, KCC는 우리 창호, 그 다음에 자동차 유리 있잖아요. 유리에 보면 KCC라고 이렇게 로고 딱 박혀 있거든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페인트도 KCC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인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조선 쪽을 분야별로 엔진도 말씀드렸고, 피팅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선 업황이 아주 호황일 때 좀 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료, 페인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뭐 오늘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페인트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 내일 찐시황 때. 그때 할까요? 일요일 날 찐시황. 네, 일요일 날 찐시황 때 조선이 앞으로 좋아지면 페인트도 잘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간 찐시황에서 그러면 말씀을 좀 재밌게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투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신은 캠시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빔, 아프리카 TV 쪽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아무래도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카카오, 네이버 이 부분들이 광고 수익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온다면, 결국 아프리카 TV도 결국 그 광고 수익 같은 부분들을 먹고 사니까 야, 그러면 아프리카 TV도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아이디어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뭐 모멘텀 플레이가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고, SMCNC는 사모펀드와 함께 투신도 이렇게 같이 담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공부했던 뭐 코스모 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어제 좀 담았네요. 자, 외국인들은 위메이드에 거의 뭐 어제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의 1%를 그냥 한 방에 위메이드를 좀 담았다. 그리고 심텍, 이게 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입니다. 이 두 그렇죠. 종목은. 네.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네, 청산. 네, 이 두 종목이 공매도 상위 종목들인데 그 두 종목으로 집중을 좀 많이 했고, 화신이 어제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어제도 0.6% 비중으로 담았고요. 기관 외국인들 같이 이렇게 한국카본, 현대미포조선, 조선기자재를 주가 조정받으니까 계속 다시 담는 모습입니다. 자, 매도 쪽 빨리 한번 보죠. 매도 쪽은 어제 신규 상장 종목을 사모펀드에서 바로 많이 좀 파는 모습. 그래서 주가가 쭉 어제 밀린 것 같아요. 장중에 그 부분이 좀 있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자, 연기금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이제 음봉 그거 큰 거 만들어진 거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비중을 계속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고, 진성TC가 매도가 좀 나오네요. 캐터필라가 이번 주에 조금 부진했거든요. 실적 네. 발표도 좀 부진했고 주가 움직임도 좀 부진했는데, 캐터필러 향으로 그 하부 구행 구조물 부품을 납품하는 게 이제 진성TC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신 쪽 조만간에 이제 그 폴더폰이 나오는데요.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신이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네요. 네,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왔던 쪽으로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은 시멘트 관련주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고려 시멘트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하는 성신양에도 팔고, 그죠?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니까 바로 또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올라간다고 개인은 저거 추격 매수할 수 있는데 네네.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급등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그 종목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드려볼 텐데, 게임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조금 낮아지는,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7월 하반 그리고 8월 초 정도 들어와서는 이 실적 추정치가 어느 정도 조금 멈춰있는, 하향 조정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멈춰있는 그런 모습 정도,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 왔다. 네네, 일단 더 이상 이제 더 하향 조정은 안 시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 그러면 어디에 시총 대비해서 좀 매수 강도를 강하게 베팅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이제 종목 들어가려면 우리가 네. 또 리처드 킹으로 변신을 해야지. 네. 종목을 잘 찾기 위한. 자, 한번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를 가장 기관들 쪽으로 보시면 매수 강도 가장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주에 잘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튀었었는데요. 시총의 0.2%로 세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표적인 그렇죠. 이제 게임주의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죠. 시총의 0.2% 위메이드도 들어왔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크래프톤, 네오이즈, 컴투스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매수 강도 상위 쪽으로 우리는 그래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뒤에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고요. 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쪽은 일단 위메이드네요. 그죠?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도 시총의 0.9%를 위메이드를 강하게 편입하는 모습이고, 매수 강도 강하게 산 종목들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산 종목이 위메이드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소소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데이터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중소형 게임주들이 대부분 많네요. 위메이드를 제외하면. 네. 외국인들은. 자, 위메이드 이제 일봉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어제 위메이드의 일봉의 흐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낙폭이 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 조금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 차트의 흐름이니까 관찰을 앞으로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가장 바닥에서 아주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음봉이 하나 크게 만들어진 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음봉의 시가를 중심으로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트레이딩을 하지 말고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은 특히. 고수분들이야 뭐 여기에서 반등하는 거, 여기에서 반등하는 것도 노릴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저게 에너지를 만들면서 올라가려면 적어도 강한 저항을 하나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인데, 지금까지 보시면 계속 거기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위메이드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이 음봉의 시가의 저항을 넘어섰고요. 하나가 있죠. 근데 거기 머리 위에 바로 보시면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갭도 어제 같이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갭도 메웠고, 이 음봉의 시가, 아주 긴 음봉의 시가도 메웠기 때문에 어제의 양봉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으로 일단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가능할 정도의 양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흐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적어도 일단 전고점이 있는 여기 85,000원과 90,000원 정도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단 조건은 뭐죠? 지금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낙폭 과대 성장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금리가 다시 막 위로 막 튄다. 그럴 때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죠? 다시 또 약간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게임주를 좀 발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커서 게임 바이오가 그렇지. 좀 약간 이제 고수분들 중에서 발빠른 매매가 좀 가능하다라면, 제 생각에는 오늘 눌림목이 좀 나와준다라면, 뭐 이 디마크 기준선과 예상 저가 요 사이 정도 수준으로 주가를 좀 눌림목을 준다면 72,000원, 68,000원 정도 구간 정도의 음봉으로 이렇게 좀 눌러준다면, 뭐 그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러한 트레이딩, 내가 게임주를 내가 계좌에 없다라면 그 고수분들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 가격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양봉이 탄탄한 이제 시가가 지지력 역할을 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죠? 그 가격이 61,400원 정도가 되니 참고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61,400원 정도 이탈하면 그때는 칼같이 일단 한 번은 또 따르고 다시 본다라는 생각. 그리고 눌림목 72,000원, 67,000원 뭐 정도 구간으로 음봉이 나오면 한번 담아볼까? 정도의 고수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보면 되고, 또 하나가 위메이드 말고 나는 그러면 조금 더 좀 편안한 거, 왜냐면 위메이드 이번에 좀 적자 나오면서 실적도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러면 좀 편안한 거를 생각한다라면 컴투스가 있는데, 컴투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위메이드가 다시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네요. M2E. 예전에 우리 P2E 기억나십니까? Play to Earn. 그 다음에 PME. 이런 것들을 위메이드가 다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M2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2E가 뭔지 찾아보니까 move to earn이라고 하네요. move to earn.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돈 벌자 이게. 네네, 좀 약간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이렇게 운동화 NFT를 통해서 운동을 하면 코인을 보상해주는. 뭐 그래요? 네,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거죠. 저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그렇게.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어린 친구들은 그렇죠. 우리처럼 뭐 반백살 뭐 이게 아니라 반백살.
저도 이제 곧 반백살이니까. 근데 이쪽 시장이 얼마나 이제 이슈가 되는지는 저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M2E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지금 또 만들어내고 있고, 또 위믹스 3.0을 조만간 또 발표를 한다라고 하네요.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컴투스는 뭐가 이슈가 있냐면, 그 8월 16일이 컴투스의 신작이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다. 예전에 이제 컴투스가 IP를 가지고 있던 그 기대작을 가지고 새로운 신작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북미 쪽에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 만만치 않은 게, 그때 당시에 16일을 전후해서 나오는 신작들이 꽤 있습니다. 넥슨도 이번에 넥슨 게임즈 주가 오를 때 제가 말씀드렸죠. 넥슨이 히트2라는 것을 게임을 발표한다. 그때가 또 16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작들이 좀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성공의 열쇠가 매출 순위보다 얼마나 이 게임의 매출 유저가 유지되느냐인데, 이게 게임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극대화되는 출시 전까지만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신데, 위메이드가 너무 급등해서 내가 좀 부담스럽다면 컴투스 정도가. 근데 컴투스도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가 있죠. 네. 근데 홀딩스가 더 흐름이 강한 것 같아요. 변동성. 네. 변동성 자체 베타를 우리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컴투스 홀딩스가 사실은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NFT 관련된 사업을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될 때는 사실 더 파닥파닥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차이가 약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컴투스 주가랑 신용 잔고율을 제가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니까 추이가 거의 지금 보시면 거의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거의 한 검은색 그림인데요. 8% 이상 이제 신용 잔고율이 8% 넘어섰는데, 지금 4% 정도 때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량이 다 많이 털렸다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더 이상 지금 이제 신용 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그림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죠. 주가 올라가면서 신용 잔고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용 잔고는 급한 매물 다 털린 상황이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컴투스 요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 플레이 한번 해볼 만하고, 기대감이 만약에 16일이 되기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 그러면 16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는 빨리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막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작 출시 이후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게임주가 없는데 꼭 게임주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 정도가 아마 요런 모멘텀 투자 포인트로서 해볼 만한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주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특히나 요즘 시장 보니까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네. 하루 이틀 오르면 다음 또 빠지고,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초보자분들보다는 좀 고수분들이 좀 이쪽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 잠깐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게 그 방송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말고, 그래서 우리 그 815 모니터 이 위에 그 스킨이라고 하죠. 그 모니터 그 맨 위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장 시작 전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로. 낮 12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장중엔 방송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 매일 5시에는 매일매일입니다. 고수전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뭐 안유아 교수가 됐든 뭐 김영희 교수님이 됐든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가 오후 5시에 나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최초 공개로 갈 때가 있고, 그냥 편집본으로 나갈 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녁 10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찐시황,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8시에 찐시황이 주간 찐시황. 네, 주간 찐시황이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은 그 스케줄을 위에다 그 방송 스케줄을 올려놨으니까요. 네, 한번
방송만 보지 마시고, 예, 요거. 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사진도 있길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라고요. 네, 자, 그럼 그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바이오죠, 뭐.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에 게임과 바이오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그쪽으로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으니 또 바이오를 오래간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또 해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바이오를 움직였던 모멘텀 중에 하나는 또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뭐 K 방산, 뭐 K 뭐 컨텐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K를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인데, K 바이오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5천억의 자금을 집행을 하고, 여기에 펀드를 운영하면 바이오 산업에 좀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의 안정, 이 부분들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핵심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주들은 출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리는 잘 모니터링을 하고, 저도 아침마다 보여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하일드 스프레드가 하락을 하면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니까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죠. 자, 또 하나 바이오의 모멘텀은 결국 학회 모멘텀입니다. 그죠? 학회의 모멘텀에서 거기서 뭔가 좋은 발표가 나오는 기대감. 근데 9월에 가장 가깝게 9월에 유럽 항암학회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바이오는 또 쇼커버도 있는 거고요. 수급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고, 자, 바이오 업종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디를 샀을까? 그 다음은 기관들은 또 어디를 샀을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는 종목은 누굴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은데,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어제 가장 강하게 배팅을 했고,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우리 장 출발하기 전인가요? 장 출발할 때 말씀드렸던 오스코텍을 0.46% 요거 레이저 티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0.5% 가깝게 요 두 종목을 거의 강하게 샀다. 외국인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름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 충분히 같이 움직일 만한 저는 근거가 있는 종목이다. 두 종목은. 그러니까 그냥 소문만 있고 루머만 있는 그런 뜬금없는 바이오주가 아니라 이 두 종목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 바이오주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요것도 제가 기술 설명드렸었죠. 요 세 종목은 충분히 바이오 테마가 될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정도 한번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들은 그러면 뭘 샀을까라는 거 보니까,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는 조금 매수 강도가 약하죠, 그죠?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특징적인 건 레고캠 바이오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가 기관과 외국인이 일단은 공통적으로 샀다. 요거는 제가 안티바디죠, 안티바디 드래거 링커 기술 가지고 있는 ADC 기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뭐 나쁘지 않은 후보군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알테오제는 오늘 한번 이제 공부를 살짝만 한번 7분이니까요 빨리 한번 해드리면, 알테오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대표님 이제 링거 맞을 때 간호원이 이 핏줄이 이렇게 뚫어. 간호사. 간호사분께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우리 톡톡 이렇게 때려가지고 핏줄 나오면 힘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구멍 뚫어서 연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맥주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정맥에다가 직접 넣는 주사를 정맥주사라고 하고, 이 알테오젠이 하는 것은 피하주사라고 해서 SC 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C. 그래서 피하라는 것은 뭐죠? 피부의 아래. 에다가 직접 바로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맥 주사는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피하 주사는 훨씬 더 간편하고 쉽다라는 거죠. 근데 정맥 주사가 효과가 더 있는데, 얼마나 피하 주사를 정맥 주사처럼 그렇게 효과를 좀 좋게 흡수를 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고, 이 기술을 미국의 할로자임과 함께 두 곳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름 근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이 정맥 주사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이 SC 제형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알테오젠이 앞으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선을 오래간만에 이제 올라타서 어제 처음으로 양봉을 하나 만들었는데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여기에 어제와 그저께 만든 이 갭, 그 다음에 어제 만든 양봉의 시가, 여기를 메우지 않고 버틴다면 알테오제는 나름대로 조금 바이오 분위기가 되고 쇼커버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근거 있게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똘똘한 바이오주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58분이니까. 네, 한번, 시초가 시황 한번 볼까요? 보시죠. 동시 시황. 자, 오늘 미국이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 예상 지수는 일단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38%, 코스닥은 플러스 0.35%, 양시장 모두 0.3에서 0.4% 정도 상승으로 지금 출발할 것으로 예상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출발하는 흐름 예상 지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오히려 이렇게 뭐 보합권 정도 출발했다가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는 흐름 나쁘지 않다. 라는 거 생각되고 오늘 뭐 지수 흐름 상승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일단 호가 아침에 출발한 호가 한번 보면 어제 세비캠 신규 상장 종목이 오늘 아침 예상 호가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시간의 잔량이 41만 주 정도 들어와 있네요. 그거 장당 한번 보고, 요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약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최근에 우리 폐배터리 1등주 상장됐었잖아요.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작도 했네요. 네. 자, 잠시 후에 시작한 지수 나올 텐데요. 시작한 지수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열어가지고, 자, 예상 지수 한번 움직임 보면 일단 환율부터 먼저 한번 제가 봐드리면. 환율이, 우리 아까, 1,300원 정도로 우리 어제 정규장 끝나고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말씀 드렸죠. 가치가 올라갔다. 근데 환율이 6원 6전 정도, 내렸습니다. 6원 정도 내려가지고.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네요. 네, 1,303원 50전 정도에서 지금 환율은 출발을 했다. 환율이 강세 흐름으로 출발했다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자, 출발한 지수는 예상 지수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0.33%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나름 상승이 조금 더 흐름이 괜찮은 그림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2배 정도가 조금 더 많은 모습. 하락 종목수 200개, 상승 종목수 500개, 코스피입니다. 2배 정도 괜찮은 모습이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약 500개 가깝게 되고, 상승 종목수 700개. 그래서 지수는 플러스 3%, 0.3, 0.5% 정도,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도 나름 괜찮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오전장 괜찮을 것으로 지금 분위기는 예상이 되네요. 네. 자, 한번 보죠. 섹터 한번 볼까요, 이제? 섹터는 어떤 섹터가 오늘 강하게 출발하는지 먼저 업종부터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등락률 상위부터 한번 보면 자, 헬스케어 업종이 역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헬스케어 업종 오늘 상위에 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 일부 업종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철강 금속 업종 중에 오늘 고려아연 쪽이 좀 강하네요. 네, 고려아연이 한 4% 정도 강세 출발, 동국제강도 그렇고요. 자, 고려아연 최근에 이제 제가 비철금속 가격이 재고는 많이 빠지는데 가격은 좀 반등하고 있어서 비철금속 쪽 움직임도 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고려아연이 이제 아연을 강을 가지고 와서 재련을 해서 이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련 기술이 괜찮은데 탄탄하죠. 근데 고려아연도 지금 신사업으로서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숫자가 지금은 거의 제로지만 성장한지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자, 섹터 쪽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대만 이슈 만들어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조금 쉬더니만 오늘 히토리 관련주들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비상사태 선포를 했잖아요. 이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투창에 대해서 비상사태 선포를 오늘 새벽에 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출발하는 모습이 오늘 섹터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오늘 아침에 섹터 움직임들 좀 특징적인, 그러니까 원숭이 바이오 투창 쪽이 쪽. 오늘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주로 그리고 특히나 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보다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테마 관련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눈에 띄네요. 지난번에 미코바이오메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도 오늘 6% 가깝게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에서는 LG화학이 2% 정도. 자, 제가 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양극재는 LNF와 코스모 신소재도 있지만 LG화학도 양극재로서 좀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2% 정도 LG화학은 강세 출발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이 오늘 4% 흐름 나쁘지 않네요. 사실 세아제강도 이제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추할 때 들어가는 설비 쪽에 강관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조금 주춤하는 섹터거든요. 근데 세아제강이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세아제강이 한 4% 정도 강세 출발.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주들 이번에 실적이 다 괜찮을 거라고들 얘기하던데요. 네네. 뭐 특히나 강관 쪽은 미국 쪽으로 수출 흐름도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강관 쪽은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페인트 이야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했었는데 오늘 페인트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인데 유가가 하락할 때 페인트의 가장 밑단의 기초 원료는 결국에는 페인트부터 유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페인트도 유가가 많이 빠지면 원가 부담이 조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정강 후약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걸 걱정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버티는데 수급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장 출발할 때 나쁘지 않네요, 일단. 좀 사주고 있네. 네, 234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매수 출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관들 쪽도 뭐 투신, 보험, 연기금 매수, 사모펀드도 매수 괜찮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코스피 쪽은 쌍끌이로 일단 장 초반은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괜찮은 그림이고 코스닥이 또 문제네요. 근데 코스닥도 최근에는 아침에는 조금 팔다가 조금 줄이는 그림이 나타났으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중에 코스닥의 변동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장 출발할 때는 271억 정도의 외국인들은 매도 흐름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매도가 어제처럼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여전히 안판 물량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 업종 종목으로 이렇게 한 종목에 쏠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중에 외국인 코스닥 수급 변화는 한번 지켜볼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일본 증시도 상승 출발. 일본 증시는 좀 약간 약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거 약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보합. 네. 아주 약보합.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그러면 한번 보고 정리를 좀 우리가 특징을 한번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코스피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한번 보죠. LG화학이 갑자기 확 달리네요. LG화학이 3% 정도 흐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LG화학이 2차 전지로 달리는지 아니면 본업인 화학으로 달리는지를 보려면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시세를 봐야 되거든요. 유가 플레이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면, 자, 롯데케미칼이 1.7% 정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한번 볼까요? 대한유화. 그렇죠. 우리가 어제부터 얘기했던 게 원유 가격이 자꾸 내리면서 화학주들이 좀 그동안 침체해 있었는데 기대를 좀 했죠. 잡을까 그 부분이었는데, 근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일단은 LG화학이 월등히 강한 것으로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업도 더 나빠질 건 없는 데다가 신성장 산업까지 붙어 있으면 그게 더 좋다. 상대적으로 화학 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LG화학이 가장 힘을 좀 내고요. 자, 200일선은 이제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첨단 소재에 관련된 사업부가 가치가 다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 시총이 이제 44조거든요. 그래서 50조 정도까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익 극대화를 좀 하면서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뭔가 팔아야 될 만한 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LG화학은 첨단 소재 사업부가
50조 정도까지는 아마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재생,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네. OCI라든가 신재생 쪽이 좀 반등을 해주는데 어제 강했던 위메이드나 컴투소 여기는 또 이제 또 쉬어가죠. 약간 네. 그게 그래서요. 요즘은 연속성이 참 잘 안 돼요. 짧아. 네, 짧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순환매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 위메이드가 많이 급등을 해서 가족분들 뭐 그 아침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인넷이 만들어졌다라는 네네, 건데 메인넷. 이 메인넷이라는 게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더리움 같은 거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되게 정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그 정도 성과를 진짜 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약간 돈이 이거는 아니 네. 이더리움이 지금 몇십 조예요? 몇백 조예요? 네, 아니, 몇백 조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를 이제 20만 원 위에서 꺾일 때부터 계속 아마 815에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드레이코 같은 이런 이제 코인 이제 게임과 관련된 화폐들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서 드레이코 시세에 급락하면서 유저들이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전철을 안 밟고 이번에는 잘하면 뭐 진짜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이제 장밋빛 전망만 부각이 됐다가 좀 다시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잘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잘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가 있고 오늘 2차 전지 쪽이 SKI 테크놀로지도 한 5% 정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시 조금 쉬었던 신재생 2차 전지 그쪽이 좀 강하고 어제 그저께 강했던 게임은 좀 쉬고 그죠? 예, 그런 모습이 오늘 코스피의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HPSP가 오늘 9% 정도 움직이네요. HPSP는 중소소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한미 반도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HPSP가 오늘 힘을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HPSP가 힘을 좀 내면 다른 IT 중소형주들이 따라가줄지 아니면 개별 이슈로 끝날 건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냥 에코프로를 어제 잘 편승을 좀 다시 좀 안 하신 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고가를 에코프로가 지금 한 4% 정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고점이 딱 디마크 고가에 딱 걸렸네요. 지금 보면 디마크 고가가 107,200원인데 오늘 고가가 107,300원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딱 멈췄는데 뭐 그 정도 선만 오늘 4% 정도만 올라줘도 저는 뭐 에코프로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여기 지난번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 출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익을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은 그림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네. 지금 그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바이오팜, 뭐 다 흐름이 좋네요. 네네. 2%씩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3% 정도 이렇게 상승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가 뭐 고수분들이야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고수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내가 바이오주 쪽을 잘 모른다. 그러면 혹시나 내가 조금 물렸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그렇죠. 대비해서 안전한 종목, 내용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 위주 안에서 바이오주들은 좀 공부를 하시고 고르시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에코프로는 정말 강해요. 네, 강합니다. 이 종목이 재평가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IR 이후로 제가 IR 하고 그때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IR 이후로 아마도 다시 재평가 기대감이 에코프로 쪽으로 붙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좀 이익을 극대화해서 가시는 것을 공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주가는 알 수 없어요. 대신 내가 산 주식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리스크와 기대감 이거를 철저하게 아시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